年投資による累計利益が100億円を超えた個人投資家テスタ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テスタさん。 여러분은 투자로 300만 원을 100억엔 이상으로 불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폭락장 같은 대형 악재를 모두 겪었는데도 연간 기준 손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테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를 미리 알았겠지. 타고난 감각이 있었겠지. 한 번 크게 터진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수십 년 기록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운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확률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스타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 돈이 물리는 종목을 찾는 방법, 이동평균선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기준,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 원칙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매매 기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デイトレードで大事なのは、はいもうその日動く銘柄じゃないと意味ないわけです。すごい将来性がいいとかそんなん関係ないわけですよ。 테스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괜찮은 기업이니까 괜찮아. 언젠가는 오를 거야. 배당도 주니까 기다려보자. 처음에는 분명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가치 투자로 포장하는 겁니다. 테스타는 이런 행동을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는 가격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추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板が自分の買いたい枚数が買えるのかどうかとか 그래서 그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움직임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라도 거래량이 폭발하고 가격이 움직이면 바로 관찰 리스트에 올립니다. 중요한 건 기업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이 시작되면 차트부터 켭니다. 하지만 테스타는 다릅니다. 그는 먼저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시장의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이 과정을 범인 찾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2% 오르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시장에 들어온 돈이 내 종목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 돈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시장으로 예를 들면 AI, 반도체, 전력, 로봇 같은 특정 섹터들이 자금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죠. 테스타는 소외된 종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시장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신의 희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투자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테스타는 매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계산합니다. 바로 기대값입니다. その共通してることがあるよみたいなことを追っていくと、結局やり方は違えどみんな勝てる可能性が高いところ、期待値があるって、僕は呼んでるんですけど、期待値があるところを自分の中で期待値があると思うところを繰り返しやってるっていう 쉽게 말해 이 거래가 남는 장사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번을 매매했을 때 5번을 성공하고 5번을 실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승률이 50%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패할 때 10,000원을 잃고 성공할 때 50,000원을 벌 수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번 손실에 마이너스 50,000원, 5번 수익에 플러스 250,000원, 최종 수익은 200,000원. 승률이 절반이어도 돈을 벌게 됩니다. 테스타는 바로 이 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빠르고 수익은 길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나리오가 틀렸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나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손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수백 번의 거래가 끝났을 때 플러스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 수많은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등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테스타는 가장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을 사람마다 다르게 긋습니다. 지지선도 사람마다 위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다릅니다. 누가 보든 똑같습니다. 같은 가격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석의 여지가 적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공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동평균선을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보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단 3가지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단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며 실제 진입 타점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25일 이동평균선, 중기 추세선을 확인합니다. 단기 움직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필터 역할을 합니다. 75일 이동평균선, 단기 추세를 판단합니다. 시장 방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확인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테스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0일선 대신 75일선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추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테스타는 코인과 주식, 모든 시장에서 자신의 매매법이 통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그는 이 매매법을 통해 사람들이 사고 파는 전체적인 흐름 추세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스타의 기법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은 상승 추세가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정배열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시작된 상승장에서는 보통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잘 팔지 않아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테스타는 이동평균선인 정배열이면 가격 흐름에 맞게 매수 포지션 위주로 매매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 순으로 나열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은 하락 추세가 정렬된 상태, 즉 하락장을 의미합니다. 테스타는 역배열의 상태에 차트가 있으면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흐름에 맞게 숏 포지션만 잡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현재 코인 차트를 보시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인 75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직까지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하락 추세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을 위로 강하게 돌리려고 해도 아직까지 장기 상승 추세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도 매도세가 터지면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다시 말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시면 역배열도 아닌 애매한 구간입니다.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자리죠. 테스타는 이런 구간에선 최대한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확실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매수세가 점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기 시작하죠. 빨간색 5일 이평선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그 아래 파란색 25일선 그리고 제일 아래에 흰색 75 이평선이 깔리는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흰색 75 이평선의 기울기가 위로 방향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이 뜻은 뭐냐?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스타는 이 시점부터 진짜 상승장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진입하면 안 되겠죠. 진입 기준은 바로 가격이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을 노리는 겁니다. 기준이 되게 간단합니다. 단기 추세도 명확하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을 포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캔들에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배열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니 지금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이전 저점에 두겠습니다. 손절을 이전 저점에 두는 이유는 그 저점이 깨지면 테스타는 더 이상 자신이 그린 시나리오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시나리오가 틀리면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익절은 손익비 1대3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테스타는 최소한 이 손절 구간에 3배 이상을 기대값으로 본 거죠. 그런데 왼쪽을 한번 보면 가격을 크게 올렸던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저항을 받고 다시 말아내렸었죠. 테스타는 이전에 한 번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는 가격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입 후에 상승하면 동일 구간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절반을 먼저 덜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일단 다시 하락하더라도 이미 수익을 절반 챙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계좌 또한 욕심 부리다가 그대로 손절이 난 상황보다 훨씬 방어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본래 계획대로 손익비 1대3 구간까지 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설령 손절이 나더라도 계좌에 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그가 20년간 단 한 번도 연간 손실이 없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위로 향하고 있던 흰색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평평해졌습니다. 이 뜻은 아직 명확하게 큰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보기에도 애매하고 하락을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 이동평균선인 빨간색 5일 이평선이 흰색 선 아래 위치에 있지만 파란색 중기 이동평균선은 제일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가격 또한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려는 시도는 했지만 완벽하게 안착시키지 못하고 결국 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밑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이동평균선의 역배열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는 테스타는 명확한 근거와 추세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바로 여기서 장기선이 가장 위, 그 아래의 중기선, 그 아래의 단기선, 역배열이 확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진입 기준 캔들이 5일선 아래에 위치해 있냐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시면 명확하게 빨간색 5일선 밑으로 가격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자리는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단기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와 겹친 구간이니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이전 매물대 고점에다 설정해 두겠습니다. 만약 가격이 이전 형성했던 고점을 재차 돌파한다면 하락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가차 없이 정리하는 겁니다. 이절은 손절폭의 3배 구간, 즉 앞서 테스타가 사용한다고 말했던 손익비 1:3 구간을 맞춰서 설정해 놨습니다. 이후에 하락 흐름이 깔끔하게 이어지면서 설정했던 목표가에서 익절이 나갑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테스타의 매매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지만 테스타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자신이 왜 매수했는지, 왜 손절했는지, 왜 수익이 났는지 전부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승률을 알 수 있고 평균 손익비를 알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반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트레이더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테스타는 폭락장이야말로 실력이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버티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위험을 줄이고 반등 신호가 보이면 대응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명확하다면 숏 포지션도 고려합니다. 즉 폭락장을 공포의 시기로만 보지 않고 기회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테스타의 20년 무패 기록을 관통하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시나리오, 리스크 관리, 유연성.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변하면 자신도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틀리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번 거래에서 최대 몇 %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 3문장만 적어도 충동 매매는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계좌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입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본 전설의 트레이더 테스타가 20년 동안 증명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 철학입니다. 더 많은 내용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